안녕하세요. 방송 시작했습니다. 행아웃, 너무 똑똑해요. 마이크를 뽑으니까 음성으로 확 시켜버리네.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또 음성한 거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다 풀어놨었는데, 행아웃이 강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예. 자, 여러분, 못 들으셨겠네. 다시 하는 거니까. 자, 기운이 빠지네요, 갑자기. 자, 이거 팔려고 그랬는데, 선글라스를 왜 쓰고 나왔느냐. 자, 여러분, 제가 요새 물건 안 판다고 실망하신 분들 많이 계실까봐, 초심을 잃었다. 막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갖고, 자, 요거, 요거, 삼순이. 요 마이크 되게 예쁘죠? 30만원짜리, 요거 아직 안 팔렸어요. 30만원짜리. 이건 뭐 자주 했으니까 이전 방송 보시고,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선글라스 요거. 요게, 레이벤 정품이에요. 레이벤 정품인데 소리 아직도 안 들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소리 정말 안 들립니까? 네, 제 거 틀어봐야 돼요. 이거는 욱진님 스피커나 이어폰 문제 같은데요. 자, 다른 분들 들리시는 것 같은데. 자, 자 그래갖고 요거 레이벤 정품 요거 이제 어 그 40% 할인해서 샀거든요. 37만원짜리인데, 37만원, 대충 그냥 370불짜리인데, 40% 할인해서 샀어요. 근데, 요거를 100만원에 드릴게요. 저 9년 만에 샀습니다. 선글라스. 10년 만에 산 건가? 10년 만에 샀어요. 이 나라는, 이 흐린 날도 선글라스, 잘 들리신다고, 이 흐린 날도 선글라스, 이게 또 호주 정보. 흐린 날도 여기는 선글라스 착용을 해야 돼요. 이거를. 왜냐면은, 자외선 때문에. 저기 초보 개발자 랩업 해주는 데는 아니고, 저기 쇼핑 방송입니다. 자, 요거, 요게, 이제, 다시 켜니까 잘 들리신다고. 혹시 안 들리시는 분들은 다시 켜주세요. 그러면, 혹시 잘 안 자, 혹시 잘 안 들리는 분들은, 새로 고침해주세요. 자, 이게, 느려요. 이거 친지 얼마 됐는데 한참 있다 나가. 자, 요게 이제 들어오셔야 되니까 잠깐 수다 떠는 거예요. 자, 저 시청자분들 들어오시게 지금 15분 보고 계신데, 그래서 여기는 흐린 날도 써야 돼. 자외선이 강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 중요한데, 제 예전 선글라스는 다 이제 기스나고 못 쓰게 됐는데, 안 바꾸고 있다가 10년 만에 하나 샀습니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갑자기 선글라스가 번쩍번쩍 한다고. 좋죠? 요것도 뭐 쇼핑 방송에 주문 번호도 없고 자막도 없고 모델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홈쇼핑 방송 문제가 뭡니까? 다 모델들 잘생기고 늘씬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딱 입고 쓰고 그러니까 다 멋있어 보이지. 자, 저는 굉장히 일반적인, 여러분의 수준에 맞춘 모델을, 저 아닙니까?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쓰면은 뭐 얼마나 모델만큼 나오겠습니까? 잘해봐야 요 정도지. 자, 이렇게, 잘해봐야 이 정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저희는 정직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370불짜리 40% 할인해서 산 건데, 이제 항상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불만이, 제가 이 마이크 이거 30만원에 판다고, 이거 10만원짜리 30만원에 팔잖아요. 팔면서 이 배송비를 80만원을 받았잖아요. 이런 거를 무슨 짐짝에 실어 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이코노미 그 클래스 좌석에라도 얹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80만원 배송비에서 110만원,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불만이 많으셨죠.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못 사신 거 아니에요. 사고 싶어도. 사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데 이 배송비가 너무 비싸. 그래서 이번에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선글라스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배송비, 왜냐? 배송비보다 이게 더 비싸요. 자, 이게 100만원. 자, 100만원 드릴게요, 제가. 배송비 80만원 하면 180만원이면은, 자, 이거를, 자, 제가, 또 이게 새 제품이 아니죠. 제가 쓰던 거 아닙니까? 몇 주 동안. 그러니까, 선글라스에 모니터 비치는 게 좋나요? 이거 가리니까 더 낫지 않나요? 제가 안 나오고, 다 안 나오고, 조금이라도 가리니까 좀 볼만하지 않나요? 이제 방송이? 전보다 좀, 볼만,
보고 싶은 생각이 더 들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예. 자, 시청자 떨어지기 전에 방송 시작할게요. 자, 제대로 할게요, 이제. 오늘 초급 개발자 뭐 인터뷰 관련된 그런 면접 질문 이런 거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 딱 영감을 얻어서, 왜냐하면 사실 이번 주에 여성 개발자 특집 또 하려고 그랬는데 섭외가 안 됐어요, 아직. 제가 바빠서 섭외를 제대로 못한 것도 있고, 섭외하려는 분이 또, 그거 저번 주였나? 이번 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예, 이번 주 맞을 거예요. 아니, 저번 주였나? 그분은 이제 또 대학생이신데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갖고, 저번 주였구나, 그게. 섭외를 이번 주에 다시 의뢰해 볼 걸. 아직 시험 기간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전수현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매번 빼시는데, 예. 안 나오고, 저희 방송 안 나오고 매번 빼시는데, 전수현님 연락되는 분 계시면은, 저도 가끔 얘기하는데, 매번 그렇게 빼세요. 안 나오고. 자, 근데, 있잖아요. 제가, 예? 해외 취업 관련된, 요 방송에서, 여기서 이제 면접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일단은 그거예요. 이 면접을 보러 가면은 이제 면접관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하면은 뭐 사람이 그렇죠.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아는 거 위주로 물어보겠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 필요한 거 위주로 물어볼 테고. 근데 질문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파이썬 하시는 분들이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명백한 하나의 해결 방법이 있다, 이런 철학을 가진 분들이라서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결 방법이 이거 필요 없죠. 자, 소리 줄이고. 해결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면접관이 이게 질문을 했을 때, 물 좀 차갑게 해놨더니 물기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답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내가 맞는 걸 말했어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원했던 답변은 그게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대용량 트래픽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관련된 애플리케이션 작성을 하면은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하나 놓고 요거 이제 멀티 스레딩 되게 해가지고 동시에 여러 개 리퀘스트 처리하게 하는 그런 걸 질문을 했어요. 어떤 방법을 쓰겠냐, 그러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이냐, 그러면 이제 요새 이제 액터 모델 쓰는 분들은 JVM 쪽 같으면은 아카 이런 거 사용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단넷이나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내용은 물어볼 때가 더 좋다고요? 대답하는 사람 내공을 느낄 수가 있어서. 예. 단넷 하는 분들이나 다른 언어 같은 경우 이제 RX 있잖아요. RX 그런 거 쓴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면접 보는 사람,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의도한 거는, 나는 이제 스레드 멀티 스레딩 해가지고 스레드 풀 사용하는 거, 그걸 원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CPU 더 꽂아서. CPU 더, 근데 꽂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프로그램을 거기 활용을 하게 만들어야지. 아니면은 요새는 이제 알파고한테 대신 처리하라고, 예, 알아서 하겠죠, 알파고가. 자, 그래갖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의외로 이제 스레드 풀일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왜 요즘 세상에 왜 스레드 풀을 로우 레벨을 직접 제어하려고 하는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그분이 아는 거는 그것밖에 없을 수도 있고, 회사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이 이제 그게 최선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알파고 바둑 두느라 바쁜가요? 자, 이 방송, 걔 동시에 여러 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밖에 못한대요. 성별이 남잔가 알파고가? 자, 여러 개 할걸요. 자, 요 방송 보시면은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내가 아는 것만 하지 말고, 이왕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던지라고요. 이제 답변을 하는 거를. 예, 진아님 안녕하세요. 예, 던지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이것도 말해보고 표정을 살피는 거지. 이제 딱 하나를 던지고
표정을 살피고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하나 딱 또 요런 것도 이따 던져보고 그것도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거 던져보고 이 사람 표정이 밝아질 때까지 어느 순간에 맞아 이제 그렇게 동의하는 순간이 있으면 이제 그때까지 그리고 다양하게 던지면 얘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안 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여기서 말씀드렸죠. 11회 해외 취업 면접 이직 이야기 할 때.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초급 개발자에 대한 질문을 페이스북에서 제가 봤는데 어디서 봤죠? 이제 초급 개발자에 대한 질문을 제 패친 중에 한 분께서 무슨 어디에 올리셨는데 저기 그 초급 개발자 질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면접관이 여러분 근데 그 면접관이 기술 질문하는 분들이면은 그분도 개발자일 거 아니에요. 개발자들 포커페이스 많습니까? 저 못 본 것 같은데. 복면 면접. 그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 표정이라도 좀 보여줘야죠. 자. 아니 개발자분들 중에 뭐 포커페이스 있습니까? 자.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자,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갖고 지금 찾았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질문을 찾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사실은 여성 개발자 섭외 실패라기보다 시도도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갖고. 그래서 이분 이제 그 이종훈님께서 이렇게 원치 않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여기 이 정도는 보여드려도 되겠죠. 자, 이렇게 이종훈님께서 이제 신입 개발자 면접이 있는데 이제 전산 계열 자바 교육 이수 하신 분 쭉 했는데 근데 요 중에 제가 드린 답변은 여기 있어요. 기본적인 거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오브젝트 아이덴티티 이퀄리티나 OOP 특성 관련된 거 이제 그런 거. 근데 여기 보니까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도 못 짜는 신입이 많다고. 이게 좀 충격을 받았는데 저거랑 여러 가지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종이님 오너 하신 분 맞잖아요. 굉장히 오너 하시는 가끔 보면 이제 약간 부처님 포스로 저희 방송 초대하면 부처님 포스로 앉아 계시던데. 자, 여기 잘 오셨어. 이 면접관이 되실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신데 여기 그 규현님하고 종이님 이분들 좀 이따 초대할 테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걸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런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제가 대학 갓 졸업하고 면접을 보는데 이제 그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그런 질문이었어요. 오브젝트 아이덴티티랑 이퀄리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오브젝트 아이덴티티랑 이퀄리티는 다 아시죠? 그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이미 했어요. 그 방송 초반에 극초반에 했어요. 10회 이전에 이제 9회 이전이에요. 확실히 9회가 여성 개발자 특집이었는데 그 이전에 자바 방송할 때 아마 뭐 3, 4, 5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 중에 얘기했어요. 아이덴티티랑 이퀄리티. 그래서 뭐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두 개 오브젝이 같은 메모리 그 두 개의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같은 메모리 그 주소를 가리키고 있을 때, 즉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한 오브젝이라는 거죠. 이제 한 오브젝이에요. 결국 한 오브젝인데 다른 베어리블에 넣었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쓸 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서 쓰긴 하지만 완전히 같은 오브젝인 거고, 이퀄리티는 이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 안에 있는 equals 메소드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true가 나오면은 그게 equal 오브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equal 메소드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오버라이딩을 안 했을 때는 오브젝트에 있는 equals 메소드를 쓰기 때문에 메모리 레퍼런스를 체크하니까 아이덴티컬한 오브젝트여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 오버라이딩을 해서 그 오브젝이 가지고 있는 뭐 네임 프로퍼티, 네임 필드를 비교를 해서 네임이 같으면 두 개 같은 걸로 취급하면은 네임만 같아도 같은 오브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 관련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는지 그 차이점을 아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런 거를 그냥 물어보잖아요. 뭐 초급 개발자한테 그러면은 스트링 가지고 많이 들어오죠. 예를 들어보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러면은 오브젝트 아이덴티티와 이퀄리티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코딩을 해보게. 근데 가급적이면은 컴퓨터랑 이제 컴퓨터 놓고 아이디 같은 것도 띄워준다든지 뭐 아니면 랩탑이 있으면 이제 노트북이 있으면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가 쓰는 거 편한 걸로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갖춰주고 만약에 코딩을 해보라고 하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뭐 종이 한 장 주고 거기 써봐라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신텍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아이디어만 보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뭐 그거 다 맞게 보려면은 그거 좀 너무한 거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혹시 대학생분들 보고 계시면은 종이 한번 써보세요. 정말로. 예. 저는 저 학교 시험 볼 때 그 시험이 정말 그거였어요. 코딩하는 거였어요. 종이에다가 종이 그 A4 용지 한 장 주고 거기다 코딩 그 문제 딱 주고 이런 거 하는 코드를 작성해라 하면은 이제 임포트부터 다 써요. 아마 임포트까지는 체크 안 했을 텐데 제가 그때 했을 때는 뭐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를 들었기 때문에 임포트 하는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뭐 임포트 해야 되고 뭐 그런 것까지 해서 작성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러면은 조금 못하는 거 이런 건 봐주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좋은 게 일단 이거는 이제 항상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빔이나 BI 쓰는 거 굉장히 이제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저는 아이디 없으면은 야, 직업을 바꾸겠다 이런 말 할 정도로 그 굉장히 아이디 의존적인 사람인데 이거 훨씬 편하잖아요. 사람의 시간이 뭐 여러분 죽지 않고 평생 삽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하지만 이제 처음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이디 같은 거 안 쓰고 정말 종이에다가 써보면서 코딩해보는 그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옮겨 적어보고 뭐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보고 그러면 이제 약간 이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인터뷰에 대비할 수도 있죠.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어떤 코딩을 하는 상황이 생겨도 당황을 안 합니다. 예. 당황을 안 하게 돼요. 잘. 내가 더한 것도 해봤기 때문에 난 종이랑 정말 연필만 가지고도 코딩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당황을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오브젝트 아이덴티티 이퀄리티 물어볼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 달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대학생 수준에서 제가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 김병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스트링 관련된 거 이제 스트링 비교하는 거 뉴로 크리에이트한 스트링하고 이제 더블 커트로 그 스트링 그 리터럴로 크리에이트한 거랑 두 개를 비교한 거 이제 그 더블 이퀄 사인 써서 아이덴티티 비교한 거랑 닷 이퀄스 써서 값 비교한 거랑 이런 거 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한 게 OOP에 관련된 거 물어볼 것 같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 특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네리턴스도 있고 뭐 뭐죠? 인캡슐레이션, 폴리모피즘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제 사실 이 질문은 저도 받았던 거예요. 이거랑 같진 않아요. 그 질문은 이제 폴리모피즘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받은 질문은 저는 그거보다는 좀 더 오픈엔디드로 준 거죠.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평상시에 OOP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해봤는지, 얼마나 알고 있고 생각을 해봤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폴리모피즘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이거 모르니까 안 돼 하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죠. 알고 있는 거 한도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이네리턴스랑 인캡슐레이션 밖에 모르면은 두 가지만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이제 그 중에 나는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유를 듣는 게 중요하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냥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은 생각해 본 적 없으면은 두 개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래요. 이건 뭐고 저건 뭔지. 그럼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인캡슐레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고 그 이제 이네리턴스는 어떻게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걸 왜 하냐고 물어보겠죠. 생각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알 수 있고 안 해봤으면 지금 해보라 그래요. 왜 이렇게 하는 거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게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그냥 이거 아냐 몰라? 알았어. 그러면 다음 질문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는 거 한도 내에서 뽑아내려고 하겠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그래서 왜 그런 거 같냐, 만약에 생각해 본 적 없다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봐라, 왜 그런 건지. 딱 보기에 어떤 거 같냐. 그래갖고 뭐 그거에 대한 예를 좀 들어달라고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뭐 답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생각하는, 뭐랄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 같은 거, 이제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 근데 지금 모르면은 배우는 거는 뭐 쉽잖아요. 요새 배울 수 있는 방법도 많고. 그러니까 친구가 그런 걸 이제 잘 배울 만한 사람인지 그걸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볼 것 같고요. 그리고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거를 초급 개발자 중에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사실 그런 질문은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언어가 굉장히 쓰기 편한 거면은, 예를 들자면은 뭐 하스켈로 합시다. 자, 자, 나가지 마세요. 하스켈 한다고. 자, 뭐 이렇게 다 더한다 하면 1부터 100까지 이러면 끝이잖아요. 하스켈 같은 경우에는 썸하고 1에서 100까지 다 더해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저런 문제를 내줄 때 이제 일단은 자유롭게 하게 놔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자바 저분은 말씀하셨으니까, 그 종우님께서는 자바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절트 0 놓고, 그 다음에 포문에서 int i 0 뭐 1부터죠. 그럼 또 1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이거 좀 안 좋은데. 자, 아무튼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result plus equals i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출력을 하겠죠. result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친구가 이 방법밖에 모르면은 일단 이 방법으로 해보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은 요즘 추세에 맞춰서 이걸 좀 간결하게 짤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자바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자, 요건 이제 제가 요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요건 이제 가우스가 사용한 방법이죠. 어렸을 때 이제 학교에서 1부터 100까지 더해라 했더니 요런 방법으로 했는데, 요거는 아마 제가 모던 자바 영상 패러렐 스트림 관련된 거 얘기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사실 요걸 이용을 할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도 요새는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자, int stream, 자, 이렇게 해서 int stream range, 자, range closed일 거예요. close 1 to 100 한 다음에 그냥 sum 이렇게 하면은 자바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자, 문제는, 자, 이런 방법을 썼다, 아니면 혹은 이런 방법을 썼다 했을 때 문제가 이제 일일이 다 카운팅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더해주는 거잖아요. 이 증가를 시키면서 숫자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더해주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1부터 100가의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해주는 거잖아요. 자,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볼 텐데, 그러니까 이걸 해서 이 친구가 그냥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이런 방법을 하나 아느냐 모르느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선을 시키게 하는 거죠. 자, 이런 방법 말고 좀 더 나은 방법이 없겠는지, 뭐 알고리즘을 개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욱진님 말씀대로 이제 가우스가 쓴 면접관이 모든 자바로 그런다고요. 자, 또 제 책 나오면은 사서 읽으시면은 이런 거 이제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책은 제 값에 팔 거예요. 예, 무슨 100만 원 팔고 이러지 않아요. 예, 책 정가대로 팔겠습니다, 여러분. 자, 자, 예. 저는 왜 말 나온 김에 책을 팔면은 책보다도 제 사인 스티커 이런 거 해외에 있으니까 사인 드리러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스티커 이런 거를 팔아갖고 책보다 그런 걸 팔아서 한몫 챙길 생각입니다. 예.
저는 말씀드렸죠. 네, 다 제 사리 사욕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갖고 자, 그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지금 욱진님 말씀대로 이제 가우스가 썼던 방법을 쓸 수가 있죠. 자, 혹시 다 아시겠지만 혹시 높아심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100이라는 숫자는 1부터 100까지 더하면은 뭐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뭐 98, 아니 97부터 할까요? 97, 98, 99, 100 이렇게 해서 자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1하고 100하고 더하면 101인데 2하고 99를 더해도 101이고 가만히 보시면은 이렇게 쌍으로 해보면은 100일 쌍이 50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쌍이면은 2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거고 100은 1부터 100까지는 100개의 숫자로 이루어졌는데 2개씩 해서 쌍을 만들면은 50쌍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이 주어진 숫자를 x로 봤을 때 이게 방법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1 한 다음에 이거를 몇 개의 쌍이 있느냐. 자, 이거 가로쳐줘야 되겠죠. 자, 뭐 아시겠지만 그냥 혹시 이 x를 2로 나눈 이 숫자로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더 나은 방법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 면접 보러 온 친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혹시나 저 가우스 방법을 모르면 가르쳐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일단 처음에는 1부터 100까지 더하라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 이런 방법으로 하면 더 빨리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욱진님 말씀처럼 자, 이 암모나이트 랩플이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제 첫 명령 내렸을 때만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익스프레션. 자,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근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이거는 100에 고정된 거니까 이거를 메소드를 만들든지 펑션을 만들어서 그 주어진 1부터 주어진 숫자만큼 합을 구하는 거를 만들어 봐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자, 초급 개발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기 이제 중급 고급 이런 분들 많이 계셔갖고 그런 걸 왜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평소에 잘 안 해봤던 게 힘들 수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는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쉬운 거에서 더 이제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해보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제가 스칼라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 볼게요. 예를 들어서 sum from 1 to 한 다음에 어디까지 이제 1부터 어디까지 그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값은 x로 보고요. 자, 이거를 숫자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인트로 한번 쓸게요. 인트로 하고 결과도 인트가 나오겠죠. 자, 이거 되게 쉽잖아요. 일단은 지금 우리는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요. 뭐죠? 1 더하기 x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x를 2로 나눈 걸로 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죠. 자, 이거는 이 주어진 수가 짝수일 때는 가능해요. 그쵸? 왜냐면 2개씩 쌍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홀수면 어떻게 되죠? 홀수면은 이게 동작을 안 하죠. 이걸 그냥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야 이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0이면 당연히 동작을 하겠죠. 근데 99면 어떻게 되죠? 자, 99면 자, 저게 맞는 값이 아니죠.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스칼라에서는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 아까 자바처럼 하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1 to 100 한 다음에 sum 하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 to 99 한 다음에 sum 하면은 자, 이게 4950이 되어야 되는데 4900이 나왔어요. 잘못된 거죠. 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면접 보러 온 친구가 이렇게 작성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조졸두님인가요? 자, 예, 이렇게 작성을 했을 수도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렇게 작성을 했으면은 저렇게 작성을 했다고 이제 너 탈락이야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면접 보게 되면 물어보겠죠. 거기서 이제 해결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가 알아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사실 근데 저는 이렇게 면접 보는 중에 코딩을 시키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그 순간에 긴장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보게 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특정한 신텍스라든지 특정 API 메소드 같은 거는 좀 알려줘서
계속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선호하는 거는 그런 거보다는 과제를 내주는 거죠. 뭐 어떤 걸 좀 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단답형으로 답하든지 뭐 짧게 코딩할 수 있는 거 이상 되는 거를 개발해 보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정말 제 스스로 과제 받았던 거 보면은 그 중에 이제 화상 채팅하는 앱을 만들라고 이렇게 준 것도 있었고, 뭐 특정 이제 대용량 파일을 읽어서 그 원하는 자료를 찾아내는 그 뭐죠? 그 멀티코어를 활용해서 이제 빨리 해가지고 찾는 그런 걸 받은 것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그 대신에 이제 기간은 이제 뭐 1주나 2주 이렇게 쓸 수 있게 주고, 더 생각해보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이거는 그냥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문서화도 시켜야 되고 설명도 달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보면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했는지,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여기서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게 다행이잖아요. 그걸 더 선호하는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제 가급적이면 코딩을 끝낼 수 있게 도와주는 형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문제를 어떻게 보고 해결하는지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알아서 알아내면 다행이고 아닌 경우에도, 자 그러면은 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짝수에서밖에 안 되니까 이제 홀수에서 할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뭐 if 해가지고 x를 2로 나누었을 때 이게 이제 그 0이면은,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밸리데이션은 신경 안 씁니다. 이게 1부터이기 때문에 1부터 뭐 마이너스 100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그 양수로만 받는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법을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홀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줄에 써볼까요, 이거를? 홀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게 0이면은 아까 그 공식 그대로죠. 1 더하기 x 한 다음에 x를 2로 나눈,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아닌 경우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뭐 1부터 3까지라고 봤을 때 가만 보면은 이거 두 개는 쌍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떼버리면은 이 3을 떼버리고 생각하면은 이거 두 개는 짝수고 이거 두 개 쌍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마지막 숫자를 놔두고, 그러니까 마지막 숫자보다 하나 적은 수를 가지고 두 개씩 쌍을 만들고, 좀 더 늘려서 해볼게요. 4, 5. 자 이렇게 5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5를 떼어내고 여기 있는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5-1을 한 다음에 1부터 5-1한 숫자 그 4까지 얘네들 가지고 쌍을 만드는 거죠. 1하고 4 더해서 5 만들고 2하고 3 더해서 5 만들고, 그쵸?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5를 더하면 합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풀어서 쓰고 다시 수정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x에서 1 뺀 숫자 거기에 1을 더하고, 그리고 나서 곱하는 것도 x에서 1 뺀 숫자에서 2를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x를 더하면 이게 이제 홀수일 때 계산하는 방법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x-1이 두 번 나왔어요. 그쵸? 뭐 저렇게 사실 뭐 뒤에 거는 그렇고 앞에 거는 사실 없앨 수가 있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그냥 x잖아요. 이거는 그냥 x에다가 x-1에 2로 나눈 거를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x를 더하면은 된다. 이게 짝수인 경우, 이게 홀수인 경우. 자 여기서 끝이 아닌데 잠시만요. 일단 이걸 가지고 먼저 해볼게요. 자 sum from 1 to 한 다음에 100 하면은 이제 100 맞게 나왔고, 이제 99가 맞게 나왔는지 볼게요. 99 네, 맞게 나왔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9까지 더하면은 4950, 예, 맞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이걸 더 개선해 볼 수 없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 이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쵸? 이 부분은 같아요. 우리가 다른 점은 요거 x 때문이야. 마지막 홀수였을 때
주어진 x값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은 이 알고리즘을 재사용하고 여기서 내가 다시 이걸 또 타이핑을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냐, 이 동일한 건데 약간 다른 형태로 코딩을 해서 이제 유지보수할 때 두 군데를 다 신경 써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 알고리즘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뭐 다른 개선 방법이 없는지 뭐 이런 걸 찾아서 알아서 하면은 그걸 놔둘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이제 요 부분하고 사실은 같은 일을 하는 거지만 약간 다른 형태로 코딩됐고, 내가 이거를 유지보수할 때 둘 다 신경을 써줘야 된다. 여기만 만약에 수정을 했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휘님한테 수준이 아니라고요? 아, 잠깐만요. 아니에요. 자, 아니, 이거를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그 진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보는 거죠. 이걸 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네가 설명해봐라 이런 게 아니라. 자, 예. 옥시님 리컬시브 나왔는데, 예. 그렇죠. 같은 거면은 사실은 이제 뭐 대답이 사실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신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리컬전을 아는 사람인지, 여기서 이제 그게 사실은 그걸 보려고 그랬어요. 제가 리컬전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뭐 알아도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리컬전을 제가 가르쳐줘서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랄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배운 사람이 흔하게 배워서 할 수는 없겠지만 아는지 모르는지 볼 수 있거든요. 일단은 뭐 그렇다고 모른다고 탈락시키겠다는 건 아니고, 모르는 대로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에 뭐 이거를 메소드를 따로 뽑아서 여기서는 그걸 호출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 제가 생각한 건 이거죠. 자, 그 사람이 만약에 리컬전을 안다면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이잖아요. 이걸 재사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쓰냐면 간단하죠. 다음 줄로 쓸게요. 이제 2로 나누어지는지 봐서 이게 나누어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는 그냥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돼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떤 거죠? 자, 우리가 이거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1, 2, 3, 4, 5가 있다고 했을 때 x는 5예요. 자, x가 5고, 자, 1, 2, 3, 4, 5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홀수이기 때문에 이 5 때문에 이게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뭐 종님이 제 면접을 봐요. 자, 잠깐만. 자, 왜들 그러세요? 이분들이 참 너무 겸손해. 나 짜증날라 그래. 진짜 너무 겸손해갖고 여기 오시는 분들 정말. 다 신입 개발자들한테 희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그랬더니 말씀드렸잖아. 이걸 평소에 이런 간단한 건 우리가 잘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다고. 예,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5만, 이 홀수인 5만 떼어놓고 보면은 얘네 둘을 가지고 쌍을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알고리즘 적용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x가 5가 아니라 4였으면은 그 알고리즘 그냥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자. 아이고, 왜 틀리세요?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x가 5가 아니라 4여야 된다. 그럼 x-1이면은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그냥 적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99를 줬으면은 99는 이걸 통과를 못 하겠죠. 그리고 여기로 와요. 그러면 99에서 마이너스 1 하면 98이 돼서 이 메소드를 그대로 호출을 해요. 99를 1로 넘기죠. 여기 99가 와요. 99는 죄송합니다. 99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98이죠. 98이 1로 와요. 그러면 x로. 98은 2로 나눠 떨어지니까 이 알고리즘을 실행해요. 자, 그럼 우리는 부족한 게 뭐죠? 98까지는 합계를 구했어요. x는 99예요. 그러면은 99를 더해주면 되겠죠. 99가 아니죠. x를 더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제가 예로 든 게 99였지. 매직 넘버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자, x죠. 자, 그러면은 x-1까지의 합계를 이 알고리즘으로 구하고 x는 더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이게 홀수니까 숫자 두 개를 묶어서 쌍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이 알고리즘을 그냥 쓰면서 그냥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x 더하는 걸로 간단하게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알고리즘이 잘못됐다.
수정할 때는 요거만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엔터를 쳐볼게요. 요걸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 실장님 다 끝날 때 오세요. 자,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 저 방송 끝나라고 막 알람 울리고 난리 났네. 자,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여기서 끝내면 저는 뭐가 됩니까 지금? 에? 자, 여러분, 이거 제대로 대답 보고요 좀. 김 실장님 왜 이제 들어오셨어? 예? 자, 중요한 설명 다 하고 나니까. 자, 99. 예, 잘 나오죠? 다 그래도 모르니까 확인. 예, 99에서 1부터 99까지 더하기. 자, 4950. 자, 그래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신입 개발자한테 네가 이렇게 네가 이렇게 안 말합니다. 저는. 예. 자, 이렇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자, 이런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자,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요 부분이 같네요. 예,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사실 하는 일이 같네요. 이거 혹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학 갓 졸업한 사람이면은 그냥 그럼 메소드 하나 따로 만들게요. 요거까지만 해도 괜찮은 거죠. 예, 그거까지만 해도 괜찮고. 자, 자, 목이 탑니다. 자, 여러분. 저 면접 보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목이 타지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나 미치겠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 면접을 진짜 저한테 한번 보셔야 되는 개발자분들이 그래야 이런 과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구나. 예?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면접을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면접 보러 온 사람도 사실은 면접을 보고 내가 여기서 얻어가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이 사람도 발전하고 좋죠. 단순히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거보다는 내가 저런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OOP에서 뭐가 중요하지 이런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거 알아가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라도 하나 건지면 좋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사실 리컬전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고 넘어가면은 집에 가서 이제 리컬전을 한번 압박 면접이 아니고요.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데요. 이거 모르면 다 알려주고 메소드가 기억이 안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려줘. 다 알려주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목이 타네 정말. 이분들이 제 방송 보러 온 분들이 다 제 안티 팬들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걸 말아먹으려고 오시는 건가? 그 생각하는 거를 본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 리컬전 얘기를 한 건 저는 사실 대학 때 리컬전을 배웠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배운 건 사실은 약간 특수한 경우인 게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인 IT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고 이제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쪽 엔지니어링 쪽도 아니고 컴퓨터 사이언스인 IT 쪽을 나왔어요. 이제 학사를 그쪽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제 IT 쪽 저는 잘 몰랐는데 그쪽에 IT 쪽은 다 그쪽 배운다고 그래갖고 들어간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가요. 근데 심지어 제가 원했던 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컴파일러 만드는 그런 과목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압박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자, 근데 이제 이쪽에는 약간 좀 더 IT 쪽에 초점을 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너무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위주가 아니라 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뭐 그런 쪽 해갖고 이제 뭐 UI 쪽도 가르치고 뭐 아니면 이제 윤리 과목 그 과목 중에 윤리 가르치는 과목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너희들이 개발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윤리적인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찰을 해볼 수 있는 과목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 코스를 그냥 나왔으면은 이제 리컬전에 대해서는 못 배웠을 거예요. 근데 요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저는 한국에서 이제 사실 인문계 나왔는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문계 나왔지만 원서도 안 넣고 대학을 안 갔죠. 그리고 나서 못 갔다고 볼 수 있고 하여튼 원서도 아예 안 넣었어요. 예, 그래갖고 사실 갈 마음도 없었고 예.
근데 이제 뭐 언제지? 27살? 6살? 6살에 유학을 와서 이제 7살에 대학 입학을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닌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전 자격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디플로마 과정을 했어야 됐거든요. 1년 반짜리 디플로마. 근데 이제 속성 코스 이제 영어 점수를 좀만 높이면은 영어 시험 점수를 높이면은 속성 코스 들어가서 1년에 끝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했는데 거기 마침 이제 저는 그게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대학을 지금 뭐 안 가셨거나 못 가셨거나 그런 분들은 절대 상심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그 나한테 정말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디플로마 과정을 해야 됐거든요. IT 디플로마 과정을. 이제 그 대학 부설 어떤 학교가 또 따로 있어요. 디플로마 과정을 수료할 수 있게 하는 학교가. 거기서 1년 동안 디플로마 과정을 했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은 그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나 IT 거기서는 수학을 안 가르쳐요. 디플로마에서는 수학을 가르쳤어요. 수학을 가르쳤는데 이산 수학이에요. 이산 수학인데 거기서 리컬전을 가르친 거예요. 그 수학 과정에서.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그 과목이 와 시험을 두 번을 보고 수학 그냥 그 종이에서 타는 수학 시험을 두 번을 보고 기말고사 또 있고 그다음에 두 번을 또 이제 코딩 시험을 보는데 이 코딩 시험을 뭘로 보는지 아세요? 하스켈로 봐요. 하스켈을 가르쳐 줬는데 기본적인 거밖에 안 했어요. 정말 뭐 모나드고 뭐 이런 거는 전혀 그때 들어보지도 못했고 간단하게 그냥 함수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리컬전만 배운 거예요. 근데 그때 리컬전을 배웠거든요. 그때 리컬전을 배웠기 때문에 리컬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사실 저는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리컬전을. 그래갖고 어떤 경우에는 그 제가 볼 때는 대학 졸업한 신입도 리컬전을 사용해서 저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거기서 제가 풀었던 문제들 저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었거든요. 저를 잘 부탁하신다고. 자, 근데 지금 제가 그냥 설명만 쭉 드려서 그런데 이거를 그 압박이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 면접 보러 온 사람이 이제 배워서 몰랐던 거 배워서 갈 수 있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서 이걸 모른다고 떨어뜨리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면접 봤을 때 진짜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대학에서 스칼라를 좀 가르쳤대 했다 그래갖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 굉장히 간단한 거 펑셔널 프로그래밍 배우면 누구나 다 한번 해보는 거 처음에는 팩토리얼 그 구하는 이게 뭐예요? 자주 당황하고 옆길로 잘 빠지지만 잘한다 하면 더 잘해요? 뭘 더 잘한다는 거예요? 더 잘 빠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자, 이거 이런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당황하고 옆길로 잘 빠지지만 그냥 가세요. 인사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게 제가 한 거에 불만 있는 분들 들어오셔갖고 예 한마디 하실 기회 드릴게요. 금방 끝내고 일단 잠깐만요. 그래서 무슨 얘기죠? 그 질문을 했어요. 혹시 팩토리얼 메소드 구하는 메소드 작성할 수 있겠냐고. 근데 얘기를 했죠. 문법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아이디어만 보려고 하니까 작성해 보라고.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호기심에서 물어봤어요. 거기서 틀렸다고 떨어지게 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때 해서 활용을 했는지. 왜냐면 스칼라를 배우고 이렇게 배운 다음에는 단절이 돼갖고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스칼라 개발자를 뽑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물어봤어요. 제대로 못 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지만 이제 뭐 그 친구가 안 해봤었으면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팩토리얼 어떻게 구하지? 나중에 가서라도, 집에 가서라도. 근데 그냥 호기심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걸 이걸 얘가 못 하나 보자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보러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건 했는데 자 요 정도 정보를 더 주면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할까 이런 게 궁금한 거죠. 배우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근데 면접 보러 온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배워서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해 준다는 건 아니고 이 과정을 제가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게 아니라 정보를 좀 더 줘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분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죠. 박상도님 먹방이요?
먹방이요? 먹방 제가 먹방 했었나요? 무슨 먹방을 했지? 저 먹방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야, 디플로마 과정 들어갈 때 IELTS 점. 디플로마 들어갈 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디플로마를 IELTS 보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은. 대학 들어갈 수 있는 점수는 5.5였나? 6.0이었나? 5.5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점심이요? 먹진 않았는데. 먹긴 먹었죠. 근데 먹는 걸 보여드리진 않았으니까. 제가 이거를 이러면서 카메라를 가지고 이럴 순 없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먹으면서 먹방은 나중에 제가 이사 가면 하겠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설치 딱 카메라 고정시킬 수 있게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인터넷이 이게 빠른 인터넷이 있는데 되는 데 가서 해야 제가 이사 가서 빠른 인터넷 들어오면은, 왜냐면 고화질로 보셔야지. 제가 스테이크를 바로 요리해가지고, 예? 또 그것도 재밌죠? 막 스테이크 막 타고 막 핏물 덜 익어서 핏물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막 여러분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그런 거, 예? 그런 게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먹는 거. 자, 서브웨이는 아니에요. 서브웨이랑은 좀 달라요. 예. 자, 그래서 디플로마 점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제가 한 방법은 디플로마를 보고 아니 저기 IELTS를 보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IELTS 점수 일정 수준 이상 통과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영어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부설 영어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레벨 A까지 통과하면 디플로마 바로 입학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A까지 통과한 애들은 기본적으로 수준이 뭐 IELTS 5.5 이상 나오나 5.0 이상 나오나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그 학교가 사실은 IELTS를 주관하는 학교예요. 시험 문제도 만들고 선생님이 IELTS 면접관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레벨 어느 정도 통과한 애들에 대한 실력을 보장하는 거죠. 소급이 아닌 경우.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그래서 A까지 통과하면 일반 디플로마 과정 들어갈 수 있었고요. 이거 멈췄어. 그리고 9까지 통과하면은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1년짜리 더 짧게 할 수 있는 거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9까지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예.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는 인서치라는 그러니까 영어 학교고 거기서 디플로마도 가르쳐요. 거기 과정 중에 제가 들어갔을 때 레벨 4였거든요. 그 레벨 4가 됐던 것도 1, 2, 3까지는 제너럴 잉글리시예요. 그냥 컨버세이션 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리고 4부터 아카데믹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3개월을 그냥 다른 영어 학교에서 제너럴 잉글리시 공부했기 때문에 간신히 이제 4까지 들어간 거죠. 예. 자, 그건 그렇고, 예.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필기 시험이나 코딩 인터뷰 보고 피드백 그러니까 저분 말씀은 피드백 해주는 회사가 맞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분들 금방 지금 모셔서 여쭤볼게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거기서 피드백을 안 주면은 내가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줘요. 이런 경우에 뭐 내가 다 끝낸 다음에 근데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지 묻는다든지 내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예. 일반적으로 피드백은 잘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고 떨어져도 이제 이유를 주죠. 이제 너는 뭐 이런 거 괜찮고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이런 게 우리랑 안 맞아서 뭐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는 식으로. 근데 제 얘기는 말씀드렸지만 저걸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일종의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요구 조건이 바뀐다든지 정보를 준다든지 했을 때 이 친구가 생각하는 그런 걸 보려고 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려운 것만 많이 하셔갖고 쉬운 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자, 아까 불만 많이 계셨는데 모실게요. 자, 들어오세요.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자, 느려요. 자, 규원님하고 종이님은 꼭 오셔야겠네. 자, 꼭 오셔야겠네요. 자, 저분들 이제
저분들은 이제 면접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니까 개발자들 면접을 저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원하는 거 그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그렇게 막 압박 면접 아니에요. 정말 나 회사 차리면 아무도 지원 안 하겠네 이러다가 정말 회사는 차렸죠. 예, 저희가 이제 돈이 없어갖고 사람을 못 뽑는 거지.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아니에요. 테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의견을 아닙니다.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예, 들어오셔갖고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 자, 그래갖고 자,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자, 무슨 자, 무슨 테스트를 그렇게 거지같이 봐요. 막 이런 거 말씀하셔도 되고. 예, 귀신죄가 아니에요. 테스트 아닙니다. 자, 와주세요. 예. 제가 그리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선글라스 제가 팔려고 했던 거, 자, 요거 폴더블이에요, 폴더블. 자, 이 접힙니다. 아주. 그래갖고, 휴대하기 편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펼치면은, 자, 기다리는 동안 잠깐 광고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자, 아까 팔려고 했더니, 레이벤 선글라스. 또 요게,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폴러라이즈죠. 폴러라이즈. 이게 뭐냐? 이렇게 약간 빛이, 그 뭐죠? 이렇게 약간 눈부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은 예? 그 광원에서 나오는 그 눈부심 이런 걸 차단해주는 그런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자 요게 폴더블이기 때문에 이거 접힙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접히고 또 자, 이렇게 접히고 자, 접혔죠. 이렇게 접고 자, 들어오셨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네. 이게 폴더블이기 때문에. 예, 자, 누군가 그 스피커로 제 방송을 듣고 계신데 이어폰을 좀 착용해 주세요. 예. 자, 이렇게 이 작게 접혀서 요런 작은 케이스에 쏙 들어가 가지고 휴대하기가 편합니다. 자, 100만 원. 자, 안녕하세요. 예.